올해는 한국 예능이 전 세계를 장악합니다. 드라마도 영화도 K 콘텐츠의 인기는 식을 줄 모르지만 이제 예능을 밀겠다는 거죠. 넷플릭스가 2025년 공개할 한국 콘텐츠 40여 편의 라인업을 발표했는데 놀랍게도 그중 예능 프로그램이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라인업을 보고 일본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올해 넷플릭스는 지난해 큰 인기를 끌었던 흑백요리사 시즌2에 이어 대환장 기안장, 데블스 플랜 시즌2 무패솔로지만 연애는 하고 싶어, 크라임씬 제로, 피지컬 아시아나는 생존자다 등 수많은 예능 프로그램이 공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일본 넷플릭스에는 일본 예능 프로그램을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는 일본 예능이 오랫동안 가학적이고 선정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왔기 때문인데요. 한국 예능은 가족 중심의 포맷으로 웃음과 감동을 선사하며 글로벌 시청자들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지만 심지어 개방적인 서양 문화에서도 일본 예능은 기괴하다 못해 수준 이하라는 호평을 받고 있을 정도입니다. 최근 한국 예능이 넷플릭스에서 떠오르자 일본 TV도 지지 않겠다는 듯 심혈을 기울여 예능 프로그램을 공개했는데요. 나이 지긋한 연예인에게 여자 아이돌 중 안 입은 사람을 고르게 합니다. 당당하게 서 있는 걸그룹 아이돌 멤버들에게 굳이 기어서 돌진하는 상황. 아무리 심하다는 걸 알아도 당황스럽기만 합니다. 이보다 더 심한 건 없겠지 싶어도 더 심한 게 계속 나오는데요. 일본의 한 예능 방송에서 절대 웃으면 안 되는 미션을 진행합니다. 웃음을 참는 미션은 어느 나라에나 예능 프로그램에서 흔히 나올 수 있는 주제죠. 그런데 접근 방법이 다릅니다. 가슴에 살짝 디자인이 들어간 옷을 입고 나온 여성은 미션 중인 남성을 보자마자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출연자들은 귀엽다며 박수를 치는데요. 이게 끝이 아니라 여성은 웃을 때까지 남성을 질질 끌고 여기저기 보여주러 다닙니다. 그리고 다음 출연자는 더욱 충격적입니다. 가학성과 선정성에 거의 제재가 없는 일본 방송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나죠. 일본인들은 방송에 출연한 출연자들에게 여자라고 봐주지 않는다. 남자나 여자나 뭐가 다르냐며 남녀 평등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어떤 행동도 서슴지 않는데요. 변태적인 예능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엘리베이터에 타더니 화장실이 급하다는 여성. 안절부절을 못하며 배가 아프다고 눈물을 터뜨리는데요. 갑자기 카운트를 시작하더니 자세를 잡고 무언가를 발사합니다. 문제는 단순히 재미가 아닙니다. 이런 행동을 일반 시민을 상대로 예능이라는 이름 아래 자행하다니 정말 끔찍할 수밖에 없죠. 아나운서에게도 예외는 없는데요. 대본을 읽게 하고 밀가루 폭탄을 날리거나 의자가 뒤로 자빠지는 정도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성별을 떠나 방송에 출연한 한 사람에게 왜 저런 일을 할까 싶은 행동을 일삼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최근 한 글로벌 커뮤니티에서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는 물론 무단 침입까지 자행한 일본의 한 방송이 재조명되며 큰 논란을 일으켰는데요. 방송에 출연한 유명 AV 배우는 아무것도 모른 채 촬영하던 도중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생방송에 출연해 있는 동안 제작진이 카메라를 들고 그녀의 집을 갑자기 덮친 것입니다. 오늘은 AV 배우의 집을 공개하겠습니다. 스미마생이라며 빈집을 열고 들어간 것인데요. 앞서 제작진은 배우에게 집을 촬영해도 되겠냐고 의사를 물었지만 그녀는 정중히 거절했었습니다. 하지만 제작진들은 의사를 무시하고 집에 쳐들어가 스미마생을 외치며 집안을 낱낱이 공개했습니다. 집안 곳곳에 벗어둔 속옷들을 하나씩 집어들었고 쓰레기통을 뒤져 무엇을 사용하고 버렸는지 확인했으며 침대 위의 물건까지 모두 공개해 배우의 사생활은 생방송 그대로 전파를 탔습니다. 물론 뭔가를 찾아낼 때마다 스미마생이라며 미안해하는 척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방송 내내 여배우는 충격과 수치심을 참다가 결국 눈물을 보이고 말았는데요. 카메라는 그 모습까지 익스트림 클로즈업으로 잡아 그대로 방송에 내보냈습니다. 이후 일본 방송에 익숙한 일본인들조차 몇몇이 나서 사생활 침해를 비난했지만 웃자고 찍은 예능인데 뭐 어떠냐며 방송사를 옹호하는 입장이 대부분이었다고 합니다.
이렇다 보니 넷플릭스에서도 일본 예능을 피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한국 예능은 이제 단순한 TV 프로그램을 넘어 세계적인 문화 콘텐츠로 자리 잡았습니다. 유머, 감동, 창의적인 기획력이 어우러진 한국 예능은 드라마와 케이팝에 이어 한류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게 됐죠. 반면 일본 예능은 자극적인 콘셉트와 과도한 설정뿐만 아니라 최근 불거진 성상남 및 권력 남용 의혹으로 신뢰를 크게 잃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 예능계는 최근 국민 MC라 불리던 나카이 마사히로의 성상납 의혹으로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올해 52세인 나카이 마사히로는 일본 국민 아이돌 그룹 스마프의 리더 출신으로 일본을 대표하는 MC로 수십 년간 활약해온 인물입니다. 그는 NHK를 포함한 주요 방송국의 토크쇼와 예능 프로그램에서 독보적 존재감을 뽐내며 말 그대로 일본을 대표하는 MC이자 일본 예능계의 강판이었습니다. 한국으로 치면 마치 국민 MC 유재석과 같은 존재죠. 그런 그의 성상납 의혹이 밝혀지자 일본 전체가 기겁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나카이 마사히로는 후지TV 여성 직원에게 성상납을 강요했고 여성 아나운서를 위협해 나쁜 행동을 했으며 자신의 프로그램에 출연한 다수의 연예인에게도 나쁜 행동을 이어왔다고 합니다. 이후 광고주들이 대거 이탈하고 진행 중이던 프로그램들이 줄줄이 폐지되는 등 일본 예능계의 구조적 문제와 권력형 비리가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런데도 나카이 마사히로가 일본에서 독보적인 존재였고 예능 제작진이 가장 선호하는 안정된 진행자로 손꼽혔다고 하니 일본 예능계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습니다. 한국 예능이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가장 큰 이유는 탄탄한 기획력과 출연자들의 인간적인 매력 덕분입니다. 런닝맨, 유퀴즈 온 더 블록, 1박 2일 등 다양한 장수 프로그램들은 단순한 게임이나 토크쇼를 넘어 감동적인 이야기와 유머를 절묘하게 조합해 시청자들에게 기쁜 여운을 남깁니다. 또한 한국 예능은 감동과 재미, 창의성을 결합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어내며 세계적인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 예능이 선도하는 청정 엔터테인먼트 문화가 앞으로 더욱더 기대를 받는 가운데 최근 한국 기업의 특이한 행보에 대해 역사상 전례 없는 일이라며 해외 반응이 뜨겁습니다. 그 처음은 해외명 경매 사이트로부터 시작되었는데요. 한국은 오랜 아픈 역사를 겪으며 그동안 수많은 한국의 역사 유물들을 빼앗겨왔습니다. 더욱 심각한 건 이런 경매 사이트들을 통해 한국이 아닌 또 다른 해외로 거래가 지속되었고 누군가 나서서 막지 않는 이상 영원히 한국 땅에 돌아오지 못할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었는데요. 이 유물들에는 조선시대 도자기를 비롯한 한국전쟁 당시의 유물들이 많이 있었으며 낯선 국가에 위치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여전히 한복, 김치, 영토 등 자신들의 것이라며 우겨대는 국가들 또한 즐비하기에 더욱 위험한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때 갑작스럽게 나타난 한국 기업이 있습니다. 한국의 유물을 들여오겠습니다. 해당 기업은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 한국의 유물을 되찾아와 대한민국 국민들의 이름으로 박물관에 기증할 것임을 선포했고 실제 한국의 유물들을 들여오기 시작했는데요. 알고 보니 해당 기업은 수년간 한국의 역사가 왜곡되지 않도록 세계에 알려왔던 곳으로 한국전쟁 역사 왜곡을 시도한 중국인에게 맞선 적이 있으며 국가를 대신해 해외 참전국에 감사를 표하는 등 여러 화제가 되었던 기업이었습니다. 해당 기업의 이름은 인프레시로 올해 중국인이 중국은 6.25 전쟁 당시 한국을 도왔던 고마운 국가라는 항리원조를 주장하자 중국은 절대 참전국이 될 수 없다라는 강경한 답변과 함께 그들에게 한국의 역사를 중국어로 번역까지 해 참교육을 시켜 큰 화제가 되기도 했죠. 또한 6.25 전쟁 정전 70주년을 맞이해 16개 병력 지원국 관저에 코리아라는 이름만으로 존경과 감사의 표현을 담은 황금 카네이션을 보내며 예우를 잊지 않는 한국 국가를 대신해 나선 한국 기업 등 여러 해외 언론에 보도되며 극찬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행보들을 이어오며 한국 유물 되찾기 프로젝트를 기획하게 되었고 실제 전문가와 검증을 마친 유물을 들여올 예정이며 6.25 전쟁 당시에 우표 등 희소성이 높은 유물을 이미 한국에 들여오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리고 현재 생활고로 씻지 못하고 한 끼 식사조차 어려운 참전용사들에게 다방면의 지원을 하여 제2의 삶을 선사하였고 그 범위는 어느새 머나먼 에티오피아까지도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해외 네티즌들이 기업을 넘어 한국이란 국가까지 극찬하고 나서고 있는 것이죠. 또한 현재 수많은 한국인들도 인프레시의 행보에 동참하며 여러 기적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인프레시는 역사를 담아낸 특별한 호환 굿즈를 출시하며 또 다른 시작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6.25 전쟁 당시 조국을 위해 자원한 경주 학도병들의 서명 태극기를 그대로 구현해낸 것인데요. 우리의 죽음은 역사의 꽃이 되다. 조국을 위해 희생정신. 17세 붉은 피 오직 조국에
인프레쉬는 서명 한자 한자를 그대로 담아내기 위해 오랜 시간 수십 년의 기술력을 갖춘 장인을 통해 이 태극기를 재현해냈습니다. 그리고 일상 속 역사를 기억할 수 있도록 자키, 가방, 휴대폰 등에 달 수 있도록 키링으로 만든 특별함을 보이고 있는데요. 또한 해당 상품의 수익금은 6.25 참전 유공자를 비롯해 국가를 위해 희생 헌신한 모든 분들에게 후원된다고 합니다. 후원 상품의 구매처는 고정 댓글에 남기겠습니다. 한국인들의 행보에 세계는 감격해하고 많은 참전용사분들이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이 많아지길 바라며 저 역시 이 프로젝트에 동참했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동참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꿀튜브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꿀튜브 채널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